아니, 저녁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날이 좀 추운가요? 좀 춥죠. 아직은 좀 춥습니다. 입춘이라고 아시죠? 입춘. 입춘이 지났죠? 입춘이 뭡니까 혹시? 입춘이 봄이 왔다? 봄이 들어갔다? 봄 들어갔어요 지금? 진입하는 과정. 봄춘자에다가 들립자입니까? 설립자입니까? 네, 들립자라기보다는 설립자를 씁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봄을 세운다는 겁니까? 봄이 섰다는 겁니까? 뭐 섰다는 얘기 가지고 벌써 반응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만 봄이 섰다는 거예요. 봄을 세운다는 건 봄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봄이 섰다는 겁니까? 네. 좋습니다. 입춘이 지났는데 우리는 느끼는 건 어때요? 현실은 많이 춥죠. 네. 입춘이라고 우리가 만들어 놨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봄 기운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좀 정확히 표현한다면은 입춘이 봄의 시작이었으면 좋겠지만 봄의 기운이 시작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봄의 기운이 시작이면은 그 봄은 언제부터 드러날까요? 춘분 맞습니까? 춘분은 3월 20일. 자, 3월 20일경인데 그때 나가면 봄 왔습니까? 춥지요. 세상 나가면 세상에 어떻게 봄의 색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춥습니다. 그럼 언제 드러날까? 가을? 4월. 예, 맞습니다. 4월에 드러납니다. 이 4월을 우리가 진월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할 때 진. 이 진은 용을 의미합니다. 용이 의미하는 건 뭐죠? 혹시 용은? 12동물 중에서 오직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 용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 용을 대입시켜 놨을까? 봄이 왜 그때 나타날까? 자, 용은 뭡니까? 승천한다 가죠. 용은 물속에 있으면 용입니까? 그게? 아니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개천에서 용 났다. 이무기가 용 됐다. 용상. 그래서 용은 권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변화는 변화인데 이 변화가 좋은 의미의 변화입니까? 나쁜 의미의 변화입니까? 좋은 의미의 변화. 상당히 큰 변화. 우리가 2월달 입춘이 지났다고 봄이 온다고 나갔다가 얼어 죽습니다. 3월달 춘분, 엊그제 고구? 우수? 뭐죠? 예, 우수? 자, 좀 있으면 아까 3월 20일 춘분? 그럼 춘분 지나면은 아까처럼 봄이 오는 게 아니고 춘분은 그야말로 봄의 분기점인데 아직도 세상은 을신년스럽습니다. 어디 봄의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양력 4월이 되면은 온 세상을 누가 푸른 물감이라도 뿌려놓은 것처럼 온 세상이 파랗게 물이 듭니다. 맞습니까?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도 하고 세상이 바뀌는 거죠. 과연 용이 조화를 부리는 것처럼 우리는 겨울을 비유할 때 추운 겨울이 신난다고 얘기합니까?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할 때 겨울은 힘들다고 얘기하고 우리 동양의 학문 자체가 농경문화 속에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겨울은 힘든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봄이 오기를 기다려요. 근데 봄이 언제 옵니까? 그 기다리던 봄이 언제? 양력 4월달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을 할 때 진월이 돼야지만이 제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용을 만나면은 세상은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 들어가는 것은 전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봅시다. 하필이면은 양력 4월 달에 왜 용을 대입시켰을까의 문제가 들어갑니다. 하루 중에 아침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사이가 용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진시라고 해서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그럼 왜 그때 용을 대입시켰을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7시 반 이전에 이 모습 그대로 계신가요, 집에? 전혀 아니죠. 어떤 분은 갑자기 들어가면 누군지 못 알아보죠. 하도 많이 이렇게. 맞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7시 반 이전의 모습, 그 새벽의 모습과
7시 반에서 9시 반 사이가 딱 되면은 딱 일어나서 딱 이렇게 하고 그야말로 용이 승천하듯이 그런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용의 의미는 희망의 변화, 그 희망의 변화의 극치다 보니까 12동물 중에서 상상 속의 동물이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동물을 거기다 선조들이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진시, 아침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그리고 진월, 양력 4월달, 바로 이것이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는 입춘에서 시작된 기운이, 입춘은 2월 4일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3월도 지나고 4월달 돼서 드러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올해의 기운들이 드러난다는 걸 또 얘기를 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몇 시에 집에서 출발하셨죠? 오늘요? 예. 5시에. 5시 출발하셨습니다. 선생님 몇 시에 출발하셨나요? 5시 반. 예? 5시 반. 30분 좀 먼저 출발하셨네요. 혹시 30분 먼저 오셨으니까 강의 30분 먼저 듣나요? 그건 아니죠. 도착은 몇 시에 하셨나요? 30분 전에. 선생님 몇 시에 도착하셨어요? 50분 정도. 한 20분 남겨놓고. 자, 혹시 3시 이전에 출발하신 분. 좀 먼 곳도 있어요. 몇 시에 출발하신 거예요? 2시. 어디신데 계신 출발이? 부천시. 부천시. 오늘은 저 지방에서 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더 일찍 오신 분은? 자, 중요하면 여기서 어디서 오셨어요, 어르신? 속초. 몇 시에 출발하셨습니까? 12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도 전에 할 때는 뭐 제주도, 부산까지 있었는데 속초가 제일 멋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데 잘 봅시다. 2시에 출발한 분도 계시고 5시 반에 출발한 분도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이 강의의 시작은 2시입니까? 아니면 6시입니까? 6시죠. 그럼 2시는 뭡니까? 예비. 2시가 없었다면 6시가 존재할까?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은. 절대적으로 누구나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나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각자 출발한 시간들이 있고 그리고 도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현실은 기운의 흐름이 있고 마음이 있고 결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거나 하신 분들도 얘기할 때 가장 큰 것들이 이겁니다. 우리 석화명리, 동양미래예측과 석화명리가 일반 사주명리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반 사주를 공부하신 분들 보면은 목화토금수 화가 좋은 역할을 한다 치면은 병오에서 화가 올 때 무조건 좋다라고 논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오시가 밤 낮 12시, 정오가 낮 12시 반인데 정오의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서 가장 내려찌지만 우리가 더위를 뜨거운 걸 느끼는 것은 정오에 느낍니까? 아니면 한 2, 3시쯤 느낍니까? 3시쯤 느낍니까? 2시에서 3시 사이가 더 뜨겁죠. 그럼 우리는 현실에서 12시가 뜨거우라고 말해줘야 맞는 겁니까? 아니면 3시가 뜨거우라고 해야 됩니까? 3시가 뜨겁다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현실의 문제인 거예요. 기운의 문제와. 우리 현실은 이런 기운과 현실의 차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2시에 출발하신 저 선생님이 거리가 꽤 멀은데 뭐 하다 보니까 3시, 4시에 출발했어.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저분은 오늘 강의에 늦는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출발 선상을 보면은 결과는 이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기운의 축과 현상의 축. 우리는 어떤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여서 그것들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나중에 동양미래예측과 석화명리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드러난 현상은 현상들이 얘기를 해주고 기운은 기운들이 얘기해 준다는 것. 자, 우리가 입춘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추운 것들은 현실은 그렇습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도 눈이 오고 춥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오늘이 2월 20일이죠? 맞습니까? 예. 지금 시간이 6시 반 가까이 다 돼가고 있네요. 저녁 시간이죠? 예.
2월 20일 그리고 저녁 시간. 하필이면 2019년 2월 20일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술 한잔 마실 수도 있고, 뭐 돌고 땡겨 할 수도 있겠고, 뭐 쓰리고 피박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왜 이 자리에 와 있을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오케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물론 제 강의는 성공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이제부터 또 강의를 강조하는 것들은 우리가 가족과 부부와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업, 창업, 투자하기 전에 꼭 들어볼 특강이라고까지 말하듯이 무조건 욕심만 가지고 의욕만 가지고 덤빈다고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여기서 정리를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왔다고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연과 필연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왜 필요면 여기에 왔을까? 여러분이 우연일까 필연일까? 제가 지난 1월 5일 특강할 때 우리 1월 5일 날 특강가 아직 2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자리가 꽉 찰 정도로 많이 왔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번째 특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난 오늘 이 자리에 만난 자체가 우연일까 필연일까?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아니면 물어볼게요. 혹시 오늘 2019년 2월 20일 날 여러분들은 소재학 교수의 특강을 듣도록 운명에서 정해져 있을까? 네, 정해져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좋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정해져 있다고 해서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운명 한번 짚고 다시 한번 넘어갑시다. 자, 운명은 정해져 있을까요? 선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정해져 바꿀 수 있고,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볼게요. 운명은 정해져 있을까요? 선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습니까?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쉽지만 운명은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운명에는 정해진 부분과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어떤 우연과 필연의 차이점은, 우연은 그야말로 어떤 자기나 당위성들이 전혀 전제되지 않고 그냥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걸 우연이라고 본다면, 필연이라면 어쩔 수 없이 만나도록 되어져 있다는 당위성이나 자기성이 정해져 있는 것. 선생님과 저 같은 지금 오늘 만남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예, 좋습니다. 여기다 갑자기 우연과 필연 얘기가 좀 나갔는데요. 다시 봅시다. 운명에는 정해진 부분과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정해진 부분이 더 많을까?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을까요? 정해진 부분. 예, 정해진 부분이 더 많습니다. 한번 봅시다. 박수 2번 시작. 박수 3번 시작. 4번 시작.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박수를 치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묻죠. 박수 치면 누가 좋다겠습니까?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쁘고, 박수는 치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다. 박수 치면 왜 좋다겠습니까? 건강이 좋아지니까. 왜 건강이 좋아집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학문을 할 때, 우리 종교를 믿을 때는 이유 없이 믿습니다. 우리 종교가들이 이유 없이 믿고 다른 건 이유 없이 안 믿습니다. 가장 미신적일 수가 있는 게 종교인데, 학문은 원리를 따져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히 동양학처럼 약간 뜬구름 잡는 부분이 많은 것들은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제가 학문을 처음 접했을 때 한 것이 그럽니다. 이거 왜 그렇지? 데카르트처럼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가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그렇지라고 질문해봐서 마지막까지 갔을 때 나오는 답, 그걸 우리 공리라고 표현한다 하죠. 이 공리가 뭐냐? 수학으로 볼 때 더 이상 불변한 진리가 되는 것,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기본적인 진리. 물론 수학적 진리를 친다면 구구단 같은 것이 수학적 진리가 됩니다. 하나 플러스 하나는 둘이고 이거 변함이 없죠. 이 구구단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공식을 써서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똑같은 원칙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보겠죠. 오늘 강의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동양역학에도 구구단이 있습니다. 구구단 같이 모든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슨 설? 음양오행설. 그 음양오행설이 동양역학에도 구구단 역할을 합니다. 어떨 땐 신비주의 역할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뭔가 설명하다가 뭐 잠깐 복잡하고 신비한 거 있으면 야 그거 음양오행설에 나와. 그러면 그 음양오행설 다 끄떡끄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양오행설에 나와라고 얘기한 사람이나 듣고 끄떡끄떡한 사람이나 둘 다 음양오행설이 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신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구단 같은 공식입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설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 음양오행설은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할 것 없이 모든 동양역학의 어떤 근본적인 이론체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양오행설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걸 활용하는 모든 동양의 역학 분야도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음양오행설이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음양오행설에서 여러분 오행이라고 들어보시죠? 오행은 세상 모든 게 5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행이죠. 5가지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계절이 몇 개죠? 동서남북 4계절이죠. 그럼 방향은 몇 개예요? 방향도 동서남북 대략 4개. 아니, 방향이 동서남북 4개고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보통 4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향도 4개, 계절도 4개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게. 그러면은 왜 세상 모든 건 오행이라고 하면서 방향도 4개고 계절도 4개야? 라고 질문하면 아무도 답변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돌아서서 그래도 음양오행이나 동양역학은 과학적이야 라고 말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애매한 논리들을 암기합니다. 무조건 외웁니다. 처음에. 그래 놓고 나서 그 암기한 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통하는 게 이제까지 동양의 역학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첫째, 동양역학의 모든 허화실, 운명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진짜 성공 비결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자신만의 때를 찾는 방법, 동양 미래의 즉학 석화명리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짚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박수를 치면은 여러분도 듣고 저도 좋은데 박수를 치면은 혈액순환도 좋아지지만 사실은 기의 분포도가 좋아진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기와 혈 2가지가 움직인다 하는데요. 맞죠? 기와 혈. 기는 가벼워서 손에 움직이고 혈은 무거우니까 발에 주로 우리가 인간이 직립보호라니까 주로 이렇게 발로 움직이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려면은 박수를 치는 것보다는 발바닥을 주무르는 게 더 낫기도 합니다. 근데 기는 가볍기 때문에 손에서 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장풍, 기를 쏘는 사람 혹시 발로 기 측정하는 사람 보시 발로? 드물죠. 주로 뭡니까? 손으로. 기를 보내도 손으로 보내고 손으로 받죠. 발로 잘 안 하죠. 바로 손인 겁니다. 그래서 박수를 많이 치면은 기의 흐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 합니까? 박수 치면 기분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죠. 기의 분포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기가 한 데로 뭉치는 게 아니라 기가 한 곳으로 뭉치면은 일이 꼬이고 그게 심해지면 통증이 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고. 기가 골고루 분포로 잘 됐으면은 기의 순환이 원활하고 기의 순환이 원활하면 몸이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몸이 건강하고 그러면 일이 잘 풀린다, 안 풀린다? 잘 풀리는 거예요. 내가 일이 잘 풀리냐 안 풀리냐 뭔지 알기 전에 내 몸을 보세요. 몸이 막 여기저기 계속 문제가 생긴다. 그럼 기운이 좋다 나쁘다? 근데 사업을 벌린다.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 투자하려고 딱 하는데 계속 앞에서 골골거려. 투자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선인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군가 투자하려고 하는데 항상 보면 죽상하고 다녀. 그럼 투자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내가 사업을 벌리려고 하는데 맨날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여기 아프고 막 뭉치고 다녀. 그거부터 정리하라 하듯이 바로 기의 순환이 잘 된다는 것은 자연과 동화가 잘 되고 자연과 동화가 잘 된다는 것은 바로 기운을 받는 것인 거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일도 잘 풀리고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무관하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때를 찾아준다는 겁니다. 자, 저는 동양미래학자 석하 소지학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 정도는 해주셔야지. 이 정도는 해주셔야 여러분도 기분이 좋아지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질문을 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까?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곧 죽어도 정해져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운명에는, 자, 운명은 정해져 있고 운명은 선택으로 바꿀 수 있다 했습니다. 즉 운명에는 정해진 부분이 있고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정해진 부분은 따르고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보다 뛰어난 선택을 통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보다 지혜롭게 살아가 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운명이 정해진 게 더 많겠습니까?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더 많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번에는 벌써 강의를 지난번에 들으신 분도 있었는지 몰라도 상당히 운명은 정해진 부분이 더 많습니다.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과 제가 강의 때마다 그런 질문들 가끔 하기도 하는데요. 한번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셨죠? 상당히 멀리 오셨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무슨 동에 있죠? 잠깐 무슨 경기도? 아, 예, 좀 멀죠.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오신 분 박수 한번 쳐주시고, 예, 그래서 여기는 출발을 깨지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까지 나가면서 이렇게 자기를 개척하고 움직이는데 여러분 선생님은 선생님의 인생,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선생님이 결정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결정합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해놓고 된 대로 삽니까? 아니면 옆집 아저씨나 뒷집 강아지한테 맡겨놓습니까? 운명과 숙명이라는 의미 자체가 사실은 한때는 운명이란 말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아까처럼 우리가 긍정적 의미보다는 부정적 의미로 또 만날 때 우리가 쓸 때 부정과 필연이 섞어 있을 때 우리를 숙명이라고 많이 부르죠. 운명은 그게 관계없이 그냥 흘러가는 걸 얘기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합시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은 방치시켜놓고 삽니까?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삽니까?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살죠? 맞죠? 준비하고 계획 세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겁니다. 이 운명은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본인이 계획하고 선택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죠. 대한민국 태어난 걸 국적이 대한민국이죠. 본인이 선택한 거죠. 아니에요? 선택 안 했어요? 대한민국? 안 하셨구나. 안 하셨구나. 그러면은 아버님을 본인이 선택했죠. 아버님을. 그건 아니고. 그럼 어머니 본인이 선택했. 그건 아니구나. 대한민국 어머니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럼 초등학교를 본인이 선택했나요?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봅시다. 아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적. 이디오피아 태어나고 한국 태어나고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아버지가 이건인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현실에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 맞습니까? 근데 그것도 신경 안 쓰고 초등학교까지. 그러면 중학교는 본인이 선택했습니까? 그것 또한. 결혼을 하셨나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선생님은 결혼하셨나요? 네.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30년. 많이 되셨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같이 저 두 분을 제가 부부로 오인하다 보니까 이쪽 분이 황당해가지고 지금 대답을 잘 못합니다. 결혼한 지 30년 된 분하고. 좋습니다만. 자, 봅시다. 그러면은 배우자감은 본인이 선택하신 거 맞죠? 네. 우리 이렇게 뭔가 하나 선택하는 건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배우자감은 여러분이 선택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질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결혼을 누구하고 할까요? 결혼 누구하고 합니까? 예?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 그냥 나는 이런 자체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은 규칙을 찾아서 이걸 이미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삶을 보다 상당히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혹시 겨울이 춥다고 착한 일 하면 일찍 끝날까요? 농부가 겨울이 춥다고 열심히 겨울에 씨앗 뿌리면 풍요로워질까요? 아니죠. 겨울은 착한 일하든 나쁜 일하든 춥든 덥든 어떻든 겨울은 겨울만큼 시간이 지나야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좋든 싫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들이 규칙적으로 있는 거고 이 흐름이 어떤 거라는 것만 알고만 있어도 우리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겨울을 대비할 수 있고 봄에
준비해서 가을에 보통 사람은 쌀 10가마 거둘 때 미리 알고 준비하면 20가마를 거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인생의 정해진 부분과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한다는 것은 정해진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 큰 흐름이 정해져 있는 거고 선택으로 바꾸는 것은 내가 여름인데 조금 더 준비해서 그늘진 곳에 가 있으면 덜 덥고 겨울인데 옷을 좀 준비하면 덜 춥게 지내고 가을인데 씨앗을 미리 잘 뿌려놓으면 더 많이 걷어들이고 우리 이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인 거고요. 아, 이분 누구죠? 아, 예, 상당히 건실합니다. 어디 가면 최민식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최민식이 아니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이순신 장군을 얘기하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적 개념과 상대적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까처럼 입춘의 기운이 들어온 것은 절대적 기운이 온 거고 낮에 정오에 해가 내리뜨는 것은 절대적으로 기운이 오는 거고 그런데 3시나 돼야지 2~3시가 뜨거운 것은 상대적 기운이 나타나는 거고 그렇듯이 우리는 현실에서 이 사람을 이순신 장군이라고 봅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 유명하죠? 예, 잘생겨서 유명한 것도 아니고 효도 잘 유명한 것도 아니고 다 했지만 첫째, 싸움을 잘해서 맞습니까? 한 번도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유명한 겁니다. 대단하게. 그래서 불패의 신화를 일으켰죠. 이순신 장군이 전승을 거둔 이유는 첫째,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래서 항상 첩보전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아는 거예요. 둘째, 적을 알고 나를 알았어.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에 맞게 철저하게 행동을 옮긴 거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존 경쟁의 시대라고 하고 생존 경쟁을 넘어서 생존 전쟁의 시대라고까지 합니다. 이런 생존 경쟁의 전쟁의 시대에 이순신 장군처럼 지지 않는 싸움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제가 이순신 장군을 모셔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이 시간에 여기 와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공부를 통해서 바로 뭡니까? 지피지기, 이 세상을 알아가는 거죠. 적은 모두가 다 적일 수 있고 사회가 적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게 다 지피지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혹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영어 회화를 해야 돼 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기만 하고 하질 않아. 의미가 없겠죠. 맞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피지기와 철저인 준비 그리고 나서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정말 지지 않는 싸움을 했었던 이유 뭘까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강의하고 관계된 손을 손을 때를 한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단. 이게 틀린 건 맞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까 이따가 가시는 길에 2억 5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쳐다볼 수 있는 권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논리사주 책 한 권 더 갖다 주세요. 논리사주가 아니라 1권 이따 갖다 주세요. 한 권 있으시면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이순신 장군은 저렇게 철저히 준비하고도 자신의 때가 아니면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임금님이 싸우라고 했는데 전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정말로 한 번도 지지 않은 싸움을 했었던 이유는 질싸움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초에. 때가 아니면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그때 전쟁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 조금 아까 돌아가서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의하시죠? 겨울을 만나면 힘이 들죠? 여름은 잘 나가죠? 자, 겨울을 만났을 때 아까처럼 착한 일 한다고 기도한다고 겨울이 일찍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때 전쟁을 했더라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선택할 수 있는 걸 물어보고 선택은 여기서 겨울을 여름으로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겨울인데 겨울 안에서 선택할 수 있을까? 겨울 안에 선택하는 겁니다. 즉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한들 여름이 되거나 가을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춥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망하는 시기를 만났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안 망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때는 망합니다. 그럼 무슨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덜 망하는 선택을 합니다. 최대한 덜 망하는 선택. 그걸 모르고 사업을 벌렸다? 그게 까먹는 겁니다. 안 벌리고 놀아도 까먹고 벌려서 까먹는데 놀면서 까먹는 게 최소 덜 까먹는 거죠.
바로 이순신 장군은 바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겨울을 넘긴 겁니다.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진 않은 겁니다. 어차피 고통스럽긴 했지만은.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중요한 건 바로 세상은 때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길 원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렇게 원하지만 누구나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공이 가치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참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공인가요? 행복인가요? 행복이죠. 우리는 성공과 행복을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행복인데 우리는 성공이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 가지 얘기해 볼게요. 우리 삶에는 아까 운명엔 정해진 게 있고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다고 했듯이 이걸 거꾸로 치면 정해진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도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과 하늘의 뜻이 있는 게 있을 때 성공과 행복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조금 더 큰 결과를 볼 수 있는 걸까? 성공이 노력 갖고 결과를 볼 수 있을까? 행복이 노력 갖고 결과를 볼 수 있을까? 성공, 행복?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이 시대에 한 달에 100만 원짜리 봉급 생활을 한다.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이 행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왜? 그분이 남들은 다 300, 500 받는데 100, 100 받아 씩씩거리면서 행복할까? 나는 100만 원 받았어. 이걸로 난 충분히 내 삶을 꾸려갈 수 있어. 행복하죠. 50만 원 봉급 받습니다. 행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맘먹겠더라. 자,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한 짝 부러졌어. 재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 사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하느님 감사합니다. 다리 한 짝 남겨주셔서. 맞습니까? 그럼 다리 두 짝 다 부러졌어. 어떡합니까? 행복할 수 있어 없어? 예, 부처님 감사합니다. 허리 남겨주셔서. 그럼 허리도 부러져 버리면. 그럼 부처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목 남겨주셔서. 우리 거기까지 좀 심하겠지만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흐름대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성공과 행복 중에서 인간의 최종 목표는 행복인 겁니다. 그런데 최종 목표인 행복이 하늘에 주어진 뜻보다 우리의 의지가 더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고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인생이 성공이 우리의 노력 갖고 움직여지고 행복이 하늘의 뜻이라면 정말 불행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은 행복을 가게 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성공이 행복이냐 그렇게 정신없이 뛰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얘기입니다. 정신없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세까지 죽으라고 떴습니다. 쉬지도 않고. 그런 남성이 있다 칠 때 그분이 50대에 남는 게 뭐가 남을까? 성공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이 남다 보장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만 했을 때 가족관계는 남아있을까요? 좀 어려울까요? 어렵죠? 건강은 남아있을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성공조차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봐야 되고 인생은 죽으라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쇼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죽으라고 노력만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여기가 얻는 게 뭐냐? 병만 얻습니다. 사람은 쉴 때 쉬어주고 할 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과 낮이 있는 겁니다. 낮은 열심히 뛰고 밤은 쉬라는 얘기입니다. 잠 안 자고 뛰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바로 때를 하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때를 모르면 철부지라고 하죠. 그래서 철부지는 답이 안 나온다고 하듯이. 어쨌든 오늘은 성공에 대해서 제가 코포인트로 얘기하지만 이 성공, 진짜 성공 아니에요.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 이유를 보통 그럽니다. 하우, 어떻게 노하우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람 쌀 장사 가지고 성공할까? 주식 좋은 아이디어 없어? 내지는 어떻게 해서? 그런데 성공과 실패의 진짜 이유가 아이디어나 노하우보다는 사실은 때라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농부가 농사 짓는데 열심히 뿌린 노력이 중요할까요? 때에 맞춰 뿌리는 게 중요할까요? 빙고. 바로 때에 맞춰 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부뿐이 아니라 인생 역시 마찬가지. 때에 맞춰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 자체도. 그래서 사실 오늘은 성공과 실패의 진짜 이유가 how, 어떻게 노하우나
어떻게 어떤 방법 무슨 아이템 what이 아니라 when 혹은 타이밍이라고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겁니다.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한때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그분이 왜 망했습니까? 노하우가 부족해서? 인맥이 딸려서? 무리수를 던져? 때가 되면 무리수는 누구나 던집니다. 한때 지금은 또 회복하고 있지만 웅진그룹이라고 큰 웅진그룹이 무너졌습니다. 많이 휘청할 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어떤 보장이 없었다. 기업은 30% 리스크를 항상 대비해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평론가들이. 그런데 여러분 기업 하시는 분 30% 자본을 리스크로 비치해놓고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기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베팅을 합니다. 무모할 정도까지. 그 베팅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를 만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왜 성공 신화는 뭡니까? 제가 그때 잘 판단했습니다. 무모한 판단이었는데 어떻게 상당히 무모했습니다. 그런데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직관을 믿었습니다.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망할 때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무모한 판단했습니까? 직관을 믿었습니다. 이 직관이라는 것은 운이 좋을 때는 성공을 위한 지름길을 만들어주는 거고 운이 약할 때는 바로 깨지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떤 아이템, 주식으로, 증권으로, 부동산으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만 그 안에 진짜 내재되어 있는 것은 바로 때라는 관점인 겁니다.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때가 정하는 거고 노력은 가을을 더 풍요롭게 하느냐 덜 풍요롭게 하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풍요 자체는 봄에 생기는 게 아니고 여름에 생기는 게 아니고 늦여름부터 가을이 돼야지 풍요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은 더 풍요로울 것이냐 덜 풍요로울 것이냐 이걸 선택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유튜브 채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있으신 분들 꺼내보세요. 한번 핸드폰에. 그 문자 받으셨죠? 문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안 들어가면 빨리 들어가 보세요. 문자 들어가 보시면 잠깐 보고 합시다. 여기 보면은 성공한 진짜요. 거기 문자 중에서 보면은 저 링크 거르는 거 있으면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나옵니까? 제가 이걸 해놓은 이유는 앞으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동영상 하나씩 올릴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게끔. 오늘 이 강의 듣고 와서 열심히 하지만 또 집에 가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고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거기 유튜브 들어가 봤습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 거기다가 또 구독이라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눌러서 거의 알림인가 뭐가 해놓으면은 제가 하루에 하나씩, 이틀에 하나씩, 3일에 하나씩 올릴 겁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서 다 보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주변 가족들에게 이거 봐. 세상은 정말로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때가 있어 라고 알려주라는 겁니다. 한 번씩 보시고요. 자, 나무가 몇 그루죠? 몇 그루? 네 그루. 예. 몇 그루? 예, 좋습니다. 나무는 한 그루입니다. 한 그루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 흐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다시 한번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다. 인생은 굴곡이 있을 때가 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반드시 고비를 겪는다. 동의하십니까? 인생의 사계. 그런데 불구하고 참 제가 재밌는 걸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저한테 컨설팅 상담하러 오신 분들은 가끔 그럽니다. 아주 오셔서 황당한 표정을 짓고 와서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고. 그럼 저는 뭐라고 합니까? 같이 황당한 표정을 짓고 왜 선생님만 이런 일을 안 겪게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우리는 이렇게 누구나 인생에는 굴곡이 있다라고 삼에서 불구하고 나하고 내 주변 사람들은 굴곡을 안 겪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단 정도 차이가 있고 시기가 다를 뿐 누구에게나 인생에 굴곡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인생 사계절 석화 리듬.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데요. 따라 무슨 리듬? 석화 리듬. 따라 석화 리듬. 성공과 실패의 10년 주기 비틀기 뭐냐? 제가 이거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잊어버리더라도 인터넷에서 찾기 좋게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사람의 삶에는 크게 볼 때 600년 주기로 봄, 여름, 가을의 흐름이 있습니다. 600년 주기라는 것은 600년 단위로 움직인다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10년 주기가 있어요. 10년 주기 2년, 3년, 2년, 3년을 단위로. 그러니까 10년을 주기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2년은 봄, 3년은 여름, 2년은 가을, 3년은 겨울. 여름과 겨울은 길으니까 3년씩, 봄과 가을은 짧으니까 2년씩 해서 이런 흐름이 누구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을 바꾸면은 10년 안에 안 좋은 겨울 3년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럼 누구나 10년 안에 슬럼프 기간이 있다 없다? 이것이 잘못 와전되면은 삼재 같은 걸로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재하고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또 설명을 하나가겠지만, 자,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주인 패턴, 10년주기 패턴, 이거는, 그래서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볼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겨울이고, 봄은 잘 나가는 시기일까?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시기일까? 봄은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시기지, 아직 잘 나가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봄 2년, 여름 3년에서 겨울 3년과 봄 2년에서 5년이 운이 약한 시기, 운이 좋은 시기. 운이 약한 시기. 그리고 여름과 가을 5년이 운이 좋은 시기. 이걸 기준으로 한다라면은 누구나 10년을 주기로 할 때 여름과 가을 5년은 잘 나가고 봄과 겨울 5년은 못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600년 주기하고 겹쳐서 때에 따라서는 10년 중에 봄부터 가을까지 7년이 좋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7년이 힘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5년을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가장 힘든 시기는 몇 년이다? 겨울 3년이다. 뜻대로 안 되는 시기. 그리고 가장 잘 나가는 시기는 늦여름부터 가을까지다. 여러분에게 나눠진 자료를 좀 이따 보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바로 누구나 이게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가 6년이죠. 초등학교 때 거의 6년 동안 잘 나갔어. 반장하고 막 공부 1등하고. 그럼 중학교 들어가서 한번 슬럼프를 겪는다. 계속 잘 나간다. 대부분 슬럼프를 겪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무지하게 어려워서 힘들었어. 한 5, 6년.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어떻다? 잘 나간 시기가 있다. 이런 슬럼프 시기가 젊을 때 오면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사춘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슬럼프 시기가 나이 들어서 오면 갱년기라고 부릅니다. 이 슬럼프 시기가 주부한테 집에 있을 때 부르면 우울증 시기라고 하는 거고 이런 시기가 되면 짜증나고 힘든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또다시 얘기를 좀 해나가겠지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오늘 나눠준 자료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봄, 물론 여러분 자료를 한번 잠깐 꺼내보세요. 꺼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자료를 같이 여기 보시면은 설명은 첫 시간에는 그냥 맛보기를 좀 하고 쉬는 시간 갖고 둘째 시간 후반에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봄, 여기가 여름, 여기가 가을, 겨울 이렇게 흘러가는 시기가 있는데요. 요 봄 2년은 여기 7, 8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5, 6 되어 있는 사람도 1, 2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각자 다릅니다. 왜? 각자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위 건 다 똑같습니다. 위 거는. 그럼 앞에 전부 다 4자가 써있냐? 그게 아니고 잎이 오는 날짜가 다 여기 다릅니다. 다르지만 갑에는 4가 들어있고 을에는 5가 되어 있고 올해가 무슨 해죠? 기해년이죠. 기해년이라고 합니다. 기해년은 2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자를 찾으면은 그 위에 구자가 되어 있고 기자 밑에 써 있는 게 여러분의 현재 나이입니다. 단 연말 연초가 생일인 분들 나이가 한 살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누구나 봄이 2년은 봄, 3년은 여름, 2년은 가을, 3년은 겨울. 그래서 봄은 이제 겨울이 가장 힘든 시기 3년, 봄은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시기, 여름부터 서서히 잘 나가다가 늦여름부터 가을까지가 제일 전성기. 그리고 이 가을은 늦가을이라고 해서 이때 무리수를 던져서 위험에 빠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건 아직 모르셔도 되는 거지만 이건 600년 주기 흐름을 표현합니다. 600년 주기 흐름. 그래서 이 흐름과 이 흐름이 접목해서 이 흐름이 좋고 이 흐름이 좋으면은 TV에서 매일 보는 사람들. 이 흐름과 이 흐름이 다 나쁜 사람들 이 자리에 오기 힘들어요. 오기도.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한 장씩 뽑아주면서 이거 얼마씩 회비 냈죠? 30만 원 대신 20만 원 내나요? 200만 원. 200만 원 내나요? 네. 저희 사무실로 와서 이거 하나 받으려면은
그 30만 원씩 주고 받아요. 그리고 많이 어렵거나 뭐 이렇게 아는 사람 백을 써서 오면 25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 여러분들 제가 20만 원씩을 내던 걸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뭐 책까지 하나 주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그 지난번에 그걸 물어보는데 저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65세. 아, 형 나이 말고 본인 나이. 65세? 얼굴 상당히 젊어 보여서 요즘은 참 좋습니다만. 왜 태어나셨어요? 재밌게 살려고. 재미있게 살려고? 그냥 재미있게 살다 가시려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왜 태어나셨어요? 인생에 여러분들? 쓴맛을 보려고. 쓴맛을 보려고. 진짜 돈 재밌게 살고 잘 벌고 자식들에게 잘 물려주고 그렇게 가려고 살았을까? 어떤 사람 이름 남기려고? 아마 모릅니다. 어떤 종교적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승에 태어난 순간에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얘기합니다. 내가 원해서 태어났어라고 부모한테 서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원해서 부모를 선택했다고.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그걸 잊어버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어떤 분들은 깨닫고 어떤 분들은 언제 깨닫냐에 따라서 그래서 뭔가를 해나갑니다. 잘 모르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에게 제가 지금 하는 역할은 아까 동양의 역학, 사주명리학의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벗겨내고 과학의 요소를 갈아입혀서 동양 미래의 직학을 만들었다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서 최초이긴 합니다만은 성공과 실패의 시기를 규칙적으로 찾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저만을 위해 쓰라고 있을까? 여기 밖에 여러분 딱 와서 이렇게 저기 막 접수받는 사람 많죠. 다 저희 직원일까요? 공부한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공부하신 문화생들이세요. 저분들 뭐 돈 주고 쓸고 와서 할까? 여러분 제가 뭐 조선일보도 광고 내고서 이렇게 받아서 여러분 얼마나 수익이 생길까? 이렇게 한번 하면. 아, 물론 오늘은 또 이 공개 강의뿐이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최고의 과정 원하시는 학생분들도 영입도 하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해봤자.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수익 자체를 떠나서 해야 되니까 제가 1월 5일 날도 이렇게 하고 작년 가을 9월 달도 이렇게 하고 아니 해마다 봄 가을로 계속 여건되면 공개 강좌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돈을 많이 벌었다, 누군가 뛰어난 능력을 받았다, 그건 자신만을 위해 쓰라고 주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저에게 이런 학문이 주어졌을 때 저만을 위해 쓰라고 주어졌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같이 하는 문화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뜻에 동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때를 안다면 하다 문제가 생길 때 보통 문제 생길 때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매개체가 있어요.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 뛰거나 어디에 투자했거나 뭐니 누구의 꼬임에 빠졌거나 하지만 그거는 그냥 이유인 겁니다. 실제 이유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누구 때문에라고 탓을 하다가 힘들게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알면은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아서 깨지질 않는 거고 겨울을 만나서 좋을 건 없죠. 싫긴 하지만 내가 최소한 겨울이 언제 끝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는 거고 언제 온지 알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는 거고 누구 탓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상을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전파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뭔가 이유가. 그래서 저도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많이 얘기해주고 이렇게 전파를 해주고 하는 겁니다.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상담료를 받고 상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깊이 상담하실 분들 오면은 또 상담료를 받고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저도 해나가야 되니까. 그러나 이렇게 한 번씩은 이런 기회에 이 역학에 대해 잘못된 역학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이런 개념 잡기도 하고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존의 역학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사주명리학 공부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 아시겠죠? 사주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 속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부하러 가서 선생님한테 왜라는 질문 3번 하면 잘린다는 게 역학계통이라고 합니다. 역학에는 정말 많은 이론과 비법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원리는 거의 모릅니다. 일부는 밝혀져 있지만 모르는 게 또 많습니다. 그리고 원리조차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비법처럼 외웁니다. 공부도 그렇게 외워서 합니다. 외워서 하는데 외워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외우고 잘못 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흘러갑니다. 또 잘못 외운 사람 잘못 외우고 또 잘못 외우고 이렇게 몇 세대가 흘러가면서
뭐가 맞는지 틀린지를 모릅니다. 원리를 모르고 외우다 보니까 왜 틀렸는지를 모릅니다. 그 상태에서 암기를 하다 보니까 역학 공부한 사람끼리 나중에 모이면은 서로 티격태격 싸움합니다. 왜? 서로 이론이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들을 요소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자, 선생님한테 왜라고 질문하면 누구든 처음에 선생들이 질문하는 학생 좋아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니까. 근데 선생도 모르고 강의만 하는데 외워서 하는데 자꾸 질문하면 껄쩍지근하잖아요. 그 결국에는 2번 질문, 3번 질문하면 자른다는 게 실제 역학의 현실입니다. 저희 카페에 동양미래예측연구소 카페에 어떤 젊은 사람이 실제 모 대학 평생교육원 유명한 교수가 강의하는 공개 특강 하는데 질문 2번, 3번 딱 하니까 젊은이 그렇게 질문하면은 그런 생각하지만 이 공부 못해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해서 그거 써는 것도 있고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아무리 유명한 선생님한테 가서도 왜라는 질문 3번만 하면 답 안 나옵니다. 그냥 외워라고 책에 있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동양 역학에는 고전이 A, B, C, D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A 고전의 얘기, 이론과 B 고전의 이론과 C 고전의 이론이 다 다릅니다. 사주를 푸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주를 거꾸로 얘기할 때는 이거 갖고 끼워 맞추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놓고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역학계통의 현실입니다. 그럼 그것이 왜 그러냐? 오늘 그거 하나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가끔은 누가 언제 어릴 때 몇 살 때 딱 사주를 보니까 당신은 말에 몇 살 때 결혼하고 뭐 한다고 딱 했는데 진짜 난 몇 살 때 결혼했는데 혹은 당신은 어떤 3번 결혼할 팔자인데 나 진짜 3번 결혼했어. 이러니까 기가 막히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사주학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주학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는 부분이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3번 결혼한 데까지는 맞았습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망하고 언제 잘 나가고 또 3번 결혼했지만 5번 사귀다 헤어지고 이런 것까지 나오냐? 맞냐? 그건 아닌 겁니다. 우연히 한두 개가 몇 개씩은 보이는 게 있고 맞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역학의 방법 중에서 직관을 이용하는 게 있다. 직관. 이 직관을 이용하는 것은 우연히 뭔가 보이는 것도 있고 딱 찍혀 맞추는 게 있습니다. 타로점이 맞는 것처럼. 근데 항상 맞는 게 아니라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주 강의는 현재 역학이 어떤 개념이냐? 그럼 저는 도사냐? 아닙니다. 역학이 도사가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역학이나 사주명리학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이고 어디까지가 찾을 수 있고 어디까지는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고 어디까지는 찍어 맞추는 건지 이런 것들을 오늘 짚어보자는 게 바로 이 강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따 설명하기 신년주기 석가리듬, 이게 바로 석가리듬이라 다시 기드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기운이 2개가 이게 뭔 얘기냐? 아까 얘기했듯이 기운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비운은 봄부터 올라와서 여름에 피크치고 가을부터 꺾이지만 현실은 가을이 풍요롭습니다. 대자연도 가을이 풍요롭지만 기운은 꺾이죠. 그래서 이렇게 리듬이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슬럼프, 행운,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은 그 힌트를 치면은 내가 지금 이 가을에 있다. 그럼 지금 잘 나가고 있다, 못 나가고 있다. 밖에서 목에다 힘주고 있는 거야. 인생 살만하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야에 있든 간에. 근데 이게 계속 간다, 꺾인다. 예. 그럼 이때 사업을 벌리면 된다, 안 된다? 바로 이걸 따지는 게 이 학문인 거예요. 무조건 깨진다. 무조건. 그럼 이때 가면 직장에서 이때쯤 목에다 힘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쯤 되면 목에다 힘 주다가 계속 힘 줄까 아니면 꺾일까? 이때는 꺾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발 물러서서 스스로 낮은 자세를 임해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목에다 힘 주고 내가 누군데?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해도 기가 큰데 날 그따라밖에 안 돼?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흐름들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것이 600년 지기하고 섞여서 표가 금방 쉽게 나지 않습니다. 그게 표가 금방 났으면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았을 이유가 없겠죠. 뭔지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요거 한번 다시 찍고 봅시다.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자, 따라합시다. 기해, 갑인, 무자, 신유. 아, 이게 뭘까? 이게 2019년 2월 20일 19시 7시 지금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태어난 사람의 사주 팔자는 겁니다. 여기서 이건 글자가 총 몇 글자죠?
그래서 팔자인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기둥으로 쳐서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네 기둥, 8글자에서 이걸 바로 사주팔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자, 여러분들이 사주 볼 때 저는 출생 지역을 물어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럼 사주 볼 때 필요한 게 출생년, 월, 일, 시, 아버지 직업, 엄마 몸무게 이거 안 들어가죠. 연월 일시만 들어가죠. 지원 바로 이 연월 일시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건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은 바로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여기다 분석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연월 일시가 바로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따른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태양과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게 사주팔자고 이걸 분석하는 학문인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여러분 잠깐 물어볼게요. 저기 사주팔자가 연월일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연월일시가 똑같은 사주팔자가 한 명밖에 없을까? 여러 명이 있을까? 그렇겠죠. 혹시 삼성의 이재용이하고 똑같은 사주팔자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면 그 똑같은 사주팔자는 전부 다 삼성의 후계자일까? 왜 아닐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사주팔자는 똑같지만 연월일시는 똑같지만 아버지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주팔자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면 농토의 후계자가 되는 거고 이해하죠? 출발선상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주팔자가 아오지 탄광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면 거기 노동권의 후계자가 되는 거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재용이하고 똑같은 사주가 많지만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럼 뭐가 같을까? 공통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통적인 습성. 이게 무슨 소리냐? 혹시 여러분들 한 부모에 태어난 자녀가 3명이 있다. 유전인자가 같죠? 유전인자가. 같지만 똑같아 틀려 애들은. 다 다르죠. 다른데도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부모의 유전자. 사주팔자가 똑같으면은 어느 집안에 누구한테 태어나더라도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안에 태어나에 따라 삶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사주팔자인데도 누구한테 태어나에 따라 삶이 다른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이재용이하고 똑같은 사주팔자는 어떤 일? 이재용이하고 똑같이 삼성의 후계자가 되진 않지만 이재용이하고 똑같은 사주팔자 잘 나갈 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같이 나름대로 잘 나간다는 겁니다. 이재용이가 운동을 좋아하면 그 사주팔자 가진 사람 전부 다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재용이 운동 좋아하니까 태어나부터 골프를 치겠죠. 시골 산골짜기 태어난 사람은 가난한 농부 아들 태어나 산골짜기에 그럼 태어나서 골프 치겠습니까? 자치기하고 축구하겠습니까? 자, 그럼 세월이 흘렀을 때 하나는 자치기의 대가가 되는 거고 하나는 골프의 대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치기하고 골프를 볼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운동으로 볼 때는 치는 건 같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찾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사주명리학으로 찾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주팔자 보면 모든 걸 다 맞출 것처럼 도사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우리 선생님하고 똑같은 사주팔자는 누가 딱 사주 봐서 용어 보고 딱 그런다. 아 선생님은 말이야 지금 2월 22일 날 소지학 박사 특강 듣고 있어. 라고 맞췄다. 이거 사주를 맞춘 걸까? 이건 대단히 용하잖아. 이렇게 맞췄다면 어떤 논리가 성립돼야 되냐면 이분하고 똑같은 사주팔자 가진 사람 전부 다 제 강의 드려야 돼 지금. 맞습니까? 우리 현실의 어떤 행위, 여러분 나타나는 행위는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출신 환경에 따른 업, 부모에 따른 선택. 이게 큰 흐름을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이재용이 아들을 태어났다. 이 방향이 결정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김정은이 아들 김정은이 지금 김정은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김정일이 아들을 태어났다. 이미 결정졌습니다. 죽거나 왕이 되거나. 맞습니까? 그런 흐름은 결정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 자, 똑같이 태어났는데 선생님도 똑같이 살죠. 여기 아들이 공부하시는 분이고 지금 이 안에 어디가 땡기는 분이 있어. 땡기는 분. 같을까 틀릴까? 틀리죠. 우리의 노력과 선택이 다른 겁니다. 뭘 하느냐?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일하는 분 아니면 지가 딸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에 따른 다른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사주팔자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겹쳐서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사주팔자를 놓고 모든 걸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은 찾기도 해요. 그 찾는 이유는 사주팔자를 놓고 학문을 찾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직관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맞아 들어가게 들어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원칙적으로 학문으로 찾을 수 있는 틀, 사주로서. 그런데 이게 있는 건 사주팔자는 다른 게 아니라 사주팔자는 정확하게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학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지금 날이 춥잖아요, 오늘. 이런 새벽 3시에 태어났어. 오늘 새벽 3시. 어떻어요? 추운 기운이 많죠. 이런 사람이 또 겨울을 만나면 좋을까 나쁠까? 양력 8월 5일 날 정말 덥습니다. 오후 3시에 태어났어. 개가 혓바닥 빼놓고 헉헉거릴 때. 이런 사람이 다시 여름을 만나면 어떨까? 죽음이겠죠. 바로 이런, 꼭 이렇지는 않지만 꼭 이런 원칙을 가지고 따지는 게 사주명리학인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름에 태어난 사람하고 봄에 태어난 사람하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 이 세 명을 칠 때 누가 성격이 느긋하고 누가 좀 빨빨거리고 누가 더 지적인 성향이 강할 소지가 있을까? 겨울은 지적이겠고, 왜? 추워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머리만 쓸 거 아닙니까? 봄에는 기운이 움직이니까 빨빨 돌아다니고, 여름에는 뜨거우니까 축 처지니까 마음이 느긋하겠고, 뜨거워 죽겠는데, 맞습니까? 아침에 태어난 사람하고 한낮에 태어난 사람하고 밤에 태어난 사람, 누가 더 학자적 성향이 강할까? 그렇죠. 밤에 태어난 사람, 밤에는 빰빰 할 게 없어. 책 읽고 돌아다닐 게 없어. 물론 요즘은 이거 많이 할까 몰라도. 그래서 낮에는 돌아다녀야겠죠. 이런 것처럼 사주팔자는 뭐냐? 사주팔자는 그 사람의 태어난 성격을 찾는 거예요. 태양과의 각도에 따라서. 성격만 찾는 게 아니라 그런 특성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상당히 펀치력이 있겠고, 운동선수, 추서훈이 아들 같은 그러한 유전인자가 아니라 사주로서 그런 개운이 기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운동을 잘해 못해.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밤에 태어났어. 운동은 고사하고 운동은 전혀 못해. 머리는 무지하게 좋아. A와 B야. A는 운동 잘하고 B는 머리만 좋아. A, B가 지나가다가 깡패를 만났어. 반응이 어떨까? 우린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A, 한번 붙어본다. 오줌 싸고 도망간다. 어떡합니까? 붙어보겠죠. B, 한번 붙어본다. 도망간다. 도망 못 가 오줌 싸거나. 예측되잖아요, 우리. 맞습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 가다가 깡패를 만나서 3대 맞고 2대 때리고 코피 난다. 이거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측은 이게 있습니다. 직관에 의한 예측은 뭐냐? 우리 예측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관의 예측, 점괘 같은 거 이런 것들 눈에 보이듯이, 그래서 누군가 가서 맞는 장면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인 거지 그 사람 모든 게 보이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거 하나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보이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만 하는 걸 맞춰버렸으니까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막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건 예측이 아닌 거예요. 예언이나 직관 아니면 초월적 존재에서 보이는 거죠. 이게 신기가 되기도 하고, 신기가 아니래도 직관이 발달된 사람은 눈치 갖고 맞추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맞는 게 아니라 우연히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직관이 잘 맞아. 근데 그 사람도 잘 보면은 10번 중에 5번, 7번 틀리고 2-3번이나 한두 번 맞아요. 근데 틀린 건 다 잊어버리고 한 번 맞고 2번 맞은 것 같고서 나 진짜 잘 맞아라고 착각하며 사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지금 이 기준의 철학관이나 이렇게 한 분들이 규칙적으로 예측이 가능할까 못할까? 학문의 원리 자체가 정확히 없으니까 가능하지 못한 거예요. 한두 개씩 찍어 맞출 수 있을지언정. 그래서 이제까지 철학관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한 게 예측의 측면이 강조돼서 존재한 게 아니라 위안의 측면이 강조된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위안은 뭐냐? 내가 힘들은데, 왜, 뭐 때문에 힘든데, 아, 누구 탓이야, 무슨 탓이야, 팔자 탓이야, 이런 위안도 있는 것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또 다른 희망도 주기도 하고.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철학관 하는 분이 그럽니다. 내가 한 자리에 30년을 했는데 내가 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30년 동안 철학관 했겠냐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셨나, 선생님이 그 이론대로라면 용하다면 30년 하셨으면 지금은 손님이 미어 터져가지고 아마 자리를 꼼짝 못할 텐데, 맞습니까? 우리는 철학관 하시면서 100명이 왔을 때 한 서너 명, 예를 들어 서너 명 정도가, 2-3명 정도가 다시 와서 선생님 용합니다 합니다. 근데 97, 8명 아는 건 잊어버리고 그 2-3명이 와서 용합니다 소리 듣고 자기는 용하다고 착각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이해 맞습니까? 철학관 가서 틀렸다고 싸우러 따지러 가는 분 계십니까? 철학관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예지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해 주기 위해서 철학관을 합니까? 아니면 돈 벌려고 합니까? 주로. 돈 벌려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중요한 것은 돈을 끌어내는 게 목적이 됩니까? 아니면 위안해 주는 게 목적이 됩니까? 그 중에서 괜찮으신 분들은 돈을 벌면서도 위안을 해줍니다. 그런데 잘못되신 분들은
돈을 끌어내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위주로 치우치는 하나 딱 찍어 맞추는 것. 우리 동국대 동양미래치과 최고위 가지고 놀 때 전화해서 딱 찍어 맞는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기 그냥 철학관 가서 배우십시오 하고 말을 버립니다. 여기 그렇게 되는 곳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어쨌든 바로 이런 건데요. 사주 명리학 다시 보면 기해, 갑인, 무자 이것은 연과 월과 일과 시,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따른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그런 분석하는 그런 틀이 되는 거고요. 이걸 이렇게 분석하면 우리 프로그램 여러분이 나누는 게 이겁니다. 보시겠죠? 이게 보면은 나중에 사주 그래프라는 것인 거고 사주 팔자, 생년월일시 이게 틀린 분은 말씀해 주세요. 이게 600년 주기, 이게 10년 주기, 이게 또 다른 체크가 된 것이 있고 자세히 보면 이 사주 그래프라는 것을 만들어서 쓰는 게 우리 다릅니다.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게 오늘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대한민국 미래 보고서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로 동양 미래학자, 서양 미래학자들이 모여서 한국의 미래를 예측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국회 방송에서 저기도 했었고 이게 세종 우수도에 선정되기도 했었죠. 여기 46명인데 제가 45명은 서양 미래학자, 저는 동양 미래학. 제가 처음에 역학을 학문화 시켜놓고 나서 처음에는 동양 역학하는 분들에 가서 이걸 전부 다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세상은 말입니다. 진리라고 통하지 않아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금방 먹혀 들어갔습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어서 안 먹혔습니까? 진리라는 걸 알았어도 죽은 지 100년이 지나서 알려집니다. 세상은 진리가 통하는 게 아니라 세력이 통합니다. 운이 통하는 게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 제가 2001년도에 학문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학회를 처음에 가서 흔들려고 하다가 아니다. 차라리 학문을 정립하면서 서양 미래학자와 같이 서양 미래학 접목을 시켜서 틀을 만들자라고 해서 틀을 만들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뭐 행복, 이게 사주명리학, 음양회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것들인 거고 특강 내용들 뭐 이거는 우리 GFCA 원우님들하고 같이 그 캄보디아 우리가 야외 해외 답사 갑니다. 가서 그냥 가지 말고 우리보다 조금 경제력이 약한 나라에 가서는 가서 이렇게 좀 조금 기부도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라오스를 또 가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좀 하면서 하는 일은 이렇게 황금돼지의 삼재와 상축살이 허실 이게 왜 잘못됐냐. 뭐 이런 것들 이순신의 전성기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것들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것들이 대지혜가 정말 행운을 가져올까. 이거는 올해 뭐 운에 대해서 물어본 것들 뭐 황금돼지 뭐 이런 것들 제가 하는 것들이 주로 이런 부분들이고 아 돼지 이뻐요? 올해가 왜 황금돼지일까요? 혹시 올해 태어나면은 황금돼지 손에 들고 태어나나? 올해 태어나면 행운이 있을까 없을까? 올해 태어나면 행운이 있을까 없을까? 네. 올해 태어나면 행운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자 지금 조금 오랫동안 뭐 했으니까 이제 2부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박수 한번 치시고 조금 쉬었다가 하시도록 하겠고 잠시 화장실 갔다 여기도 쉬시기도 하고요. 네, 지금